54번입니다. 젖은 진흙으로 만든 두 공이 수직축을 따라 마주오다가 완전 비탄성 충돌한다는 거예요. 완전 비탄성이라는 건 뭐냐면 운동 에너지가 최대 손실이 되는 경우겠죠. 달라붙어서 간다는 거죠. 충돌 직전에 3kg의 공은 위쪽 방향으로 20m/s, 충돌 질량이 2.0은 아래쪽 방향으로 10m/s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량이 아래쪽이 더 크니까 일단 위로 끌고 올라간다는 거네요. 같이 마주 보고. 합쳐진 두 공은 충돌 지점에서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 여기서 이제는 공기 항력 무시하라는 거는 중력만 작용한다는 거겠죠. 그러면 한번 보자고. 조건에서 보면 m이 3.0kg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소문자 m이 2.0kg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돌 전에 보면 소문자 m은 아래 방향이죠. 아래 방향으로 V1이라고 놓고요. 대문자 m은 위쪽 방향으로 올라가죠. 얘를 V2라고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속력은 뭐가 돼? 위로 올라가는 거는 20m/s고요. 아래로 내려가는 거는 10m/s가 되겠죠. 그죠? 10m/s예요. 이게 충돌 전이야. 그럼 충돌 후는 당연히 완전 비탄성이니까 m 플러스 m이 어느 쪽 위쪽으로 갈 건데 선생님이 이거 위쪽 방향으로 이거를 양수라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충돌 전의 운동량은 뭐가 돼? 그렇죠. mv2 마이너스 mv1이 되겠죠. 왜냐면 v1은 아래 방향이니까 얘가 지금 뭐를 알고 싶은 거야? 충돌 후의 속력 V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충돌 후의 속력은 m 플러스 m의 mv2 마이너스 mv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m 플러스 m이니까 얼마야? 5kg에 5v2 v2가 얼마냐면 5 곱하기 2니까 100이 돼요. 운동량이. 그리고 2 곱하기 10이니까 20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5분의 뭐가 돼요? 80이 될 거예요. 5분의 80이. 그치? 그러면 충돌 지점에서 얼마나 더 올라가느냐. 요 충돌 후 여기서 얼마나 더 올라가느냐라는 거겠네. 그럼 한번 봅시다. 따라서 우리가 이걸 이용하면 되죠. EAH라고 놓을게요.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얘가 V0가 되겠다. 얘를 V0로 넣으면 되겠죠. 그죠? V0. 충돌 딱 그 지점이니까. 그럼 이거이므로 가속도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G일 거고, 높이는 H가 될 거고요. 위쪽 방향으로 놨으니까. 나중 속도는 제로. 왜냐면 최대 높이니까. 빼기 초기 속도는 5분의 80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따라서 높이 H는 2G분의 5분의 80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를 계산해 볼까요? 80 나누기 5의 제곱을 해줘야죠. 요거 나누기 19.6 해주니까 충돌 후에는 13.06m를 더 올라가겠죠. 그죠? 그 이후에 이제 낙하 운동을 아마 할 겁니다. 이상으로 풀이 마칠게요. 55번입니다. 질량 3kg의 토막 1이 V1, 여기서 선생님은 그냥 V0라고 넣을게요. 왜냐면 나중 속력을 선생님은 V1이라고 넣으려고 하거든요. V0의 속력으로 바닥으로 미끄러지다가 정지해 있는 2kg의 토막 2와 정면으로 탄성 충돌한다고 하네요. 그랬을 때 토막들과 바닥 사이에 있던 운동마찰 계수 뮤K는 0.30이라고 놨고, 충돌 직후에 토막 1, 토막 2의 속력을 구하고 마찰 때문에 정지한 얘들이 결국에 정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들 사이의 최종 간격, 최종적으로 마찰에 의한 열로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잃었는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충돌 전을 보면 요거를 M1이라고 볼게요. 질량 M1, 얘를 질량 M2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뭐가 돼? 이렇게 되잖아. M1이 있고 얘가 V0의 속력으로 갔고 M2는 일단은 얘가 멈춰 서 있었는데 충돌 후에 어떻게 돼요? 그쵸. 각각이 어떤 속력을 한번 알아봐야 할게요. 얘를 V1,
얘를 V2 이렇게 놓을게요. 그렇다면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M1 V0는 뭐가 됩니까? M1 V1 플러스 M2 V2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운동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M1 V0의 제곱 M1 V1의 제곱 플러스 M2 V2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러면은 요 식을 각각 좀 정리해 보면 M2 V2는 M1으로 묶으면 V0 마이너스 V1 이렇게 될 거고, 마찬가지로 M2 V2의 제곱은 M1으로 여기 M1이죠. M1으로 묶으면 V0의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이니까 얘는 M1 V0 마이너스 V1 V0 플러스 V1 이렇게 돼요. 그럼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한번 해보면 M2 V2의 제곱은 결국에 뭐가 돼요? M2 V2의 V0 플러스 V1이 돼서 이게 약분이 되고 요거 약분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M2는 V0 플러스 V1이 돼요. 그지? 그러면은 얘를 어디다 대입해요?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V1을 구할 수가 있겠죠? 대입을 하면 어떻게 돼? M1 V0는 M1 V1 플러스 M2의 V0 플러스 V1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얘를 정리해 보면 V1가 여기로 넘어가니까 M1 마이너스 M2의 V0가 되고요. M1 플러스 M2의 V1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V1은 뭐가 됩니까? M1 플러스 M2의 M1 마이너스 M2의 V0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러면 요거를 이젠 V2로 구할 수 있죠. V2는 V0 플러스 V1이니까 이렇게 되죠. M1 플러스 M2의 M1 마이너스 M2의 V0잖아요. 그럼 얘는 통분하면 M1 플러스 M2잖아. 그러면 결국에 2M1이 되겠다. 그지? 그래서 V0 이렇게 되겠네요. 그지? 그래서 V1과 V2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첫 번째 A입니다. V1은 두 개를 더해요. M1 플러스 M2니까 5분의 뺀 거 3 빼기 2의 초기 속도 V0 이렇게 되겠다. 2 그러니까 결국에 5분의 2가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0.4 m/s 이렇게 될 거고, B는 V2는 오른쪽으로 0.4 간다는 거겠네. 두 개 더하면 5분의 2 M1이래. 2 곱하기 M1이 얼마야? 3 5분의 6 곱하기 2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5분의 뭐가 돼요? 6이 12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죠? 그러니까 5, 20, 5, 4, 20 5, 4, 20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2.4 m/s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이제 C입니다. 결국에 C에서 보면 첫 번째 물체 M1이 오른쪽 방향으로 얼마야? 0, V1만큼 갔대. V1만큼 가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가? 마찰이 이쪽으로 운동 마찰력이 작용하죠. 그러면은 일단 이쪽으로 M1G 수직 강력 N1일 거예요. 그럼 결국에 마찰력은 µK N1이잖아. 근데 N1은 어차피 중력이기 때문에 µK가 얼마예요? µK의 M1G가 되고, 얘 우리가 가속도를 알아야 되니까 얘를 A1이라고 보겠습니다. M1 A1이 되는 거야. 따라서 가속력은 뭐가 돼요? 결국에 µK G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지? 가속력은 따라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이거 구하면 되잖아. 이 A1 뭐죠? S는 S1이라는 V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A1은 지금 왼쪽 방향이잖아요. 왼쪽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가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µK G의 S1은 나중 속도는
얘고 초기 속도가 얼마가 돼? 0.4의 제곱이죠.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거리는 S1은 뭐가 됩니까? 2G mu K의 0.4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한번 얘를 계산해 볼까요? 얘는 0.4의 제곱을 19.6, 9.8이니까 19.6 곱하기 지금 운동마찰 개수가 0.30이네요. 그죠? 얘를 계산해주면 0.03m예요. 0.03m를 이동하는 거예요. M1은 0.03m 이동해서 쓰고, 그 다음에 요쪽으로 이어가겠습니다. M2가 있어요. M2가 마찬가지로 M2가 어떻게 작용을 해? 지금 왜 이래? 왜 안 나오죠? 이렇게 되네요. 미안합니다. 얘가 지금 V2예요. 초기 속도가 V2인데 마찰력이 마찬가지로 F입니다. 수직 강력 N2고요. 얘가 M2G야. 그러면은 마찰력의 크기는 마찬가지로 M2G의 μK잖아. 근데 여기가 M2A2라는 가속력이라면 요거 약분하면 똑같이 A2도 얼마나 되는 거예요? G의 μK 이렇게 되겠네. 그지? 이게 가속력입니다. 따라서 2의 마이너스 μK G의 S2는 0의 제곱 빼기 2.4의 제곱이잖아. 따라서 S2는 뭐가 돼요? 2G μK의 2.4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를 한번 계산해 보면 2.4의 제곱이니까 2.4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은 0.98m예요. 98m가 되는 거죠. 이동한 게. 따라서 최종 간격은 델타 S라고 보면 S2 빼기 S1이니까 0.95m가 된다는 거겠죠. 0.95m. 마지막으로 D입니다. 마찰로 인해 마찰의 이제 작용하게 되면 그것은 다 열로 환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뭐가 됩니까? 여기서는 0은 메카닉 에너지 플러스 열 에너지의 환산이잖아. 그죠? 그러면 얘를 쓰면 결국에 메카닉 에너지의 변화는 뭐가 돼요? 나중 운동 에너지는 제로고 초기 운동 에너지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KI만 남을 거고 플러스 열 에너지니까 마찰력이 한 1이 돼요. 그죠?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결국에 마찰력이 한 1은 이게 열 에너지가 된 뭐야? 초기 운동 에너지라는 거죠. 그죠? 결국에 마찰로 인한 열로 잃은 에너지는 결국에 뭐를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구하는 거니까 결국에 뭐예요? 운동 에너지, 초기 운동 에너지만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 최종적으로 초기 운동 에너지, 마찰로 인한 열로 잃은 에너지는 초기 운동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초기 운동 에너지가 얼마야? 2분의 M1 V1의 제곱 플러스 2분의 M2 V2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럼 얘로 묶어주면 M1이 얼마예요? 3이었나? M1이 3이었죠. 그죠? 3 곱하기 0.4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2.4의 제곱 얘를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이게 바로 결국에 열 에너지의 증가니까 해봅시다. 3 곱하기 0.4 곱하기 0.4 더하기 2 곱하기 2.4 곱하기 2.4 얘를 2로 나눠주니까 열 에너지로 환산된 거는 에너지는 얼마만큼 된 거예요? 6줄이 된 거겠죠. 그죠? 여기까지 됐죠? 이상으로 55번 풀이 마칠게요.